대변인을 맡고 있는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우리 국민혁명당에서 동아면세점 앞에 가서 2차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얘기 먼저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민혁명당의 기자회견은 야외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집시법상의 집회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정당의 업무행위입니다. 업무행위이기 때문에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때 종로경찰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들이 몰려와가지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집회라고 하면서 해산명령을 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벌였죠. 업무 방해 행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직권 남용 그리고 업무 방해 행위의 그런 범죄 행위를 상습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악질적으로 벌여서 저희 변호인단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그때 화가 나서 소리를 경찰들에게 질렀냐면, 저건 경찰이 아니라 범죄자가 돼버렸어요. 경찰의 역할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질서, 보안, 이거를 지켜주고 범죄자를 때려잡는 게 경찰의 역할인데, 오히려 경찰이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교통방해죄, 이런 범죄 행위를 경찰이 하고 있으니 그걸 바로 앞에서 목격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거기 있던 우리 모든 변호인단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국민이 분노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특히 그 분노가 외부로 표현되고 표출되는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분노는 갖고 있으나 그 분노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나라는 변화될 수가 없죠. 그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불행하게도 같은 한반도에 있는 북한이죠. 더 이상의 그런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탄압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드린 거는 이 코로나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예, 코로나 확산 때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올랐다. 예, 이건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뉴스예요. 1차, 2차, 3차, 4차 때마다 거의 7, 8%씩 막 쭉쭉 오릅니다. 코로나가 오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요. 제가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문재인의 얼굴은 제가 가렸습니다. 빨간색으로. 방송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가렸고요. 코로나가 확산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그럼 우리 문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잡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대확산이 일어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확산이 일어나면 자기 지지율이 오르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는 거죠. 네, 그 다음 화면, 계속 화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제 뉴스인데요. 국정 지지율 41%로 올해 조사 중 최고치. 신났죠, 문재인은. 코로나 쭉쭉 오르고 1800명 오늘도 찍었죠. 자기 지지율도 쭉쭉 오르고 아주 요즘 기분이 째질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상승되면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코로나를 잡을 생각을 하죠. 같이 올라가면 코로나를 왜 잡겠습니까? 네, 그 다음이요. 그래서 도대체 코로나가 오르면 문재인 지지율이 왜 오르나 봤더니, 저 코로나 확산을 교회에다가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제도 교회발 감염 160명. 아니, 하루에 1800명씩 오르는데 저것도 하루에 올랐다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저렇게 특정 집단, 아니면 특정 개인, 특정 단체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네, 다음이요. 그리고서 문재인은 여기다가 숟가락 딱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아, 저 교회가 문제구나. 문재 대통령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율 오르고, 그래서 올랐다가 또 약간 내려가면 또 정부가 잘했다 해서 또 지지율 오르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 문재인 지지율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백신도 제대로 안 가져오는 거겠죠. 네, 그 다음이요. 네, 저 신대철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타리스트죠. 신중현 씨의 아들인데 콘서트 하지 말라. 4단계 이런 시국에 왜 콘서트 해야 되냐. 그런 말을 했는데 저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콘서트 언제 해야 됩니까? 1차, 1단계, 2단계 때는 해도 됩니까? 제가 신대철 씨에게 묻고 싶어요. 1단계 때 했다가 또 코로나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1단계에서 하면 안 되죠. 4단계 때 하면 안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시국에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 다음 화면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4단계 하면서 아예 드리지 마라. 목사님 혼자 올라와서 설교해라. 그러니까는 한교총이 7월 9일 날 뭐라고 했어요? 최소 인원은 마련해 달라. 왜 교회가 본인이 나서서 최소로 하겠다고 합니까?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는 최대로 보장해야죠. 최소가 아니라 최대로 보장해야 되는 게 종교의 자유인데 자기들이 나서서 최소로만 하겠다. 저러니까 정부가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요. 예. 한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단계 조치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해한다. 저걸 이해한대요. 전면 비대면으로 목사님 혼자 나와서 설교하라는데 그걸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답답하죠. 네, 다음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정부에서 최대 99명까지 그리고 10% 내에서 대면 예배 하겠다. 그러니까 또 저것도 의미 있대요. 한교총에서. 그러니까 한교총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이해한다고 그러고 99명을 허용한다고 그래도 의미 있다고 그러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정부의 말이라면 다 좋답니다. 저러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교회를. 네, 다음이요. 그리고 집회는 또 어떻습니까? 어제 저 김부겸이 얘기했죠. 광복절 집회, 불에 기름 붓는 행위다. 이미 여러분 대규모 집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다 됐습니다. 작년 광복절 그랬고 이번 또 민노총에서도 마찬가지. 대규모 감염 일어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도 계속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고 거리 두기를 2주 연장, 지금 6주째거든요. 4단계가. 그게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여실히 드러났죠. 직접 얘기했잖아요. 광복절 집회 일어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네, 다음이요. 김부겸 또 뭐라고 했습니까? 8월 말에는 집단 면역에 다가설 것이다. 지금 전문가들은요, 이미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집단 면역은 이미 틀렸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죠. 백신 맞은 사람도 계속 감염이 되고 백신을 뭐 50%, 70% 맞은 국가에서도 다시 확산세가 일어나고 변이가 일어나서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K 방역이라는 거죠. 네, 다음이요. 네, 문 대통령이 8월 2일에 백신 해결책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 아니 맞지도 않았는데 무슨 해결책이 될 줄 알았습니까? 맞히지도 않고 저는 맞아보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문 대통령이 또 뭐라고 했어요? 백신이 치명률 크게 줄여 접종 중요성 강조. 예, 저도 백신 맞을 겁니다. 모더나 맞춰주면 맞을 거예요. 예, 근데 뭐예요? 백신이 치명률을 줄여준다. 문재인이 뭐라고 했어요? 백신이 코로나 감염을 없애준다는 말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치명률을 줄여준다. 감염을 없앤다는 말은 이제 못하는 겁니다. 예, 다음이요. 예, 여기가 어디입니까? 김일성 광장이죠. 지금 광화문 광장을 저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오세훈과 정은경이 광화문 광장을 저렇게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고
어떤 국민의 목소리도 나지 않는 저런 김일성 광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걸 지켜보시겠습니까? 예,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이 나라가 탄압하고 있는 코로나를 이유로 탄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적 모임, 교회, 그리고 집회. 이 세 가지를 말살시키다 했죠. 이 세 가지가 없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문재인은 이 나라를 북한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사적 모임. 자, 2인, 3인 이상 안 된다. 이게 마치 뭐 몇 명 되는 것 같죠? 모임 자기 빼고 한 명만 오라는 거예요. 2명까지 한다는 거죠. 6시 이후로. 그 다음에 집회. 집회도 1인 집회만 된다. 그것도 한 명이죠. 교회. 교회는 지금 며칠 전까지는 아예 없앴죠. 그럼 그것도 뭐예요? 목사님 혼자 나와서 설교해라. 한 명이죠. 교회든 모임이든 집회든 한 명만 할 수 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8.15 때 저 문재인 완전히 끝장내야 되고요. 다음 주에 법원에서 집회 금지에 대한 결정들이 나올 겁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저희가 여러 건 법원에다 행정법원에 넣었고요. 월요일부터 심리가 이루어져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건데 저는 뭐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8.15 때도 이겼죠. 올해 3.1절에도 이겼습니다. 지지 않아요. 진 적이 없습니다. 국민은 항상 이겼고 법원이 항상 국민 편에서 집행정지를 승인해 줬습니다. 저는 이번 8.15 때도 반드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은 국민들이 1인 시위, 1인 집회를 할 것이라 보고 1인 시위도 부담스러운 분들은 아마 산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산책은 집회도 아니고 시위도 아니죠. 어느 국민이든 자유롭게 광화문, 경복궁, 을지로, 청와대 근처 다 산책할 수 있습니다. 인원 제한도 없어요. 산책에는. 불법 산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산책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거나 조사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1인 시위를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할 겁니다. 반드시 나가서 저 문재인을 그냥 끝장내도록 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혁명당의 1000만 당원 모집을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